이동건 조윤희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했다라고 나와서 최근에 그쵸? 예,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예, 배경을. 맨날 똑같은 배경이라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이 좌식 테이블에 예, 사가지고 컴퓨터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뭐 TV 없다 그래 놓고 있다고 또 분명히 그 소리 나오는데 산지 열흘도 안 됐습니다. 예. 산지 열흘도 안 됐고요. 아무튼 예. 오늘은 이동건 조윤희 사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 이동건 조윤희. 왜 이혼을 했을까? 과연 사주에 이혼수가 나오는가?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건 씨 저는 이동건 좀 옛날 배우예요 은근히. 예. 되게 오래됐어요. 예. 나온 지. 나이도 의외로 많아서 그쵸? 조윤희 씨도 많고 결혼을 좀 서로 늦게 했죠. 일단 사주를 봐 볼까요? 사주 본원이 경신년 개미월 경자일주고요. 이동건 씨가 차력법이 경신년 갑신월 신사일주입니다. 예. 바로 조윤희 씨도 얘기해 볼까요? 조윤희 씨가 사주 본원이 임술년 경술월 기사일주고 차력법이 임술년 신해월 을묘일주. 예,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 뭐 딸은 잠깐만 미뤄두고 볼게요. 일단 두 부부 사주에 이혼수가 있나라고 하면은 글쎄답니다. 예. 글쎄다예요. 과연 이혼수가 있나? 예. 이혼수? 애매해요, 애매해. 사실은 이혼하는 사주들은 아니거든요. 예. 이혼하는 사주들은 아니고 진짜 석연치 않다라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석연치 않은 거 맞고요. 뭐가 석연치 않을까요? 뭐가 석연치 않을까? 그쵸. 아니 뭐 채팅을 왜 갑자기 말씀들이 없어지세요? 갑자기. 예. 왜냐면 이동건 사주가 가정적이거든요. 예. 가정적이고 실제로 여자한테도 잘해요. 예. 그래서 이동건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유도. 예. 그리고 뭐 조윤희 사주를 봐도 이혼수는 거의 없어요. 예. 이혼수가 거의 없어 이혼 잘 안 하거든요, 이 사주들이. 시댁과의 갈등인가? 제 생각에는 그 둘 사이의 문제가 강력히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둘 사이의 문제가 강력히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과거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거 시점. 과거 시점? 시댁이나 조윤희 집안의 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재 시점이라면. 과거 시점이라면은 뭐 전에 만났던 사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네. 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뭐 이동건이 전에 뭐 만났던 사람과 뭐 애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었다든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시점에서의 그냥 둘 사이만 가지고 논할 때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전 여친과의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을 현재 부인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의 문제일까요? 과거 시점의 문제일까요? 그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 관점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좀 과거 시점의 얘기? 예. 왜냐면 집안 얘기?
집안 얘기라고 하기에는 서로 엄청 막 그렇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가족 사주를 봐야 돼, 그 집안의 가족 사주를. 그러니까 이 사주만 가지고는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하실 때 그 배우자 사주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예, 배우자 사주를. 그 자꾸 그 이전 방송에서 그 왜 "말을 자꾸 천천히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실시간 채팅 읽느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게 실시간 채팅인지도 몰라 실시간 채팅인지를 몰라요. 채팅창 읽으면서 말하니까 자꾸 말이 끊어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 막 그냥 혼자서 주절되는 거 보시다가 편집하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실시간 채팅 보면서 읽으니까 자꾸 말을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채팅 읽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그 미스터 트롯 보면은 댓글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예. 사주 나쁘신 분들이 하도 댓글을 많이 달아서 방송 보지도 않고 댓글 달고 예.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게 뭐 아무튼 뭐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팅창이 돌아가면은 자꾸 눈이 가고 이렇게 말이 자꾸 끊어져요. 예. 말이 끊어집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내용과 맞는 말을 하시면 상관없는데 자꾸 딴 얘기하시는 분들이 딴 얘기 채팅이 나오면은 그거 따로 또 생각하느라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와 좀 소통하듯이 자기 생각 말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소통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부라도 뭔가 쉽게 넘어가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혼하는 것일 듯.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동건 문제일 수도 있고 조윤희의 과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 진짜 뭐 조윤희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얘기일 수도 있고 이동건이 만났던 여자일 수도 있죠. 왜냐면 둘 다 어느 정도의 좀 이성적으로는 매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만났겠죠. 아니면 뭐 이동건이 예전에 조윤희 친구를 만났다든가 사귀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조윤희가 예전에 이동건 친한 친구를 만났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번졌을 수도 있죠. 제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뭐 누구를 만났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둘만의 사이에서는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네.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주를 봤을 때는. 둘만의 문제만 가지고 했을 때 뭐 둘 중에 하나가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면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사주를 한번 보면은 사주 본원이 정유년, 임자월, 을해일주고요. 차력법이 정유년, 개축월, 임술일주예요. 예. 딸 사주를 봐도 부모님이 이혼수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딸 사주를 봐도 부모님의 이혼수가 따로 있진 않아서 그것 또한 신기한 노릇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서로 간에 이동건이나 조윤희가 서로에 있는 비밀을 좀 알게 된 케이스인 것 같은 느낌? 예. 또 추측하면은 이거잖아요. 똥냄 새님 "굳이 과거 일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점으로 추측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거를 입 밖으로 제가 또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또 사람들 면전에 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냥 맞추든 안 맞추든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예. 워낙에 하이틴 스타들이라 맞을 겁니다 생년월일이. 그럼요. 자식 사주에 부모 이혼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명확한 이유가 정확하게 강하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어 뭐 한쪽에서 뭐 요새는 이혼하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자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의미가 없죠. 예. 이혼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이혼하면은 막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태기를 하는 의미가 왜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태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찾으면 이혼수가 안 보이는데 이혼 상담이 오면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럼요. 예. 말해 주죠. 이혼수가 있어도 이혼을 안 해요. 이게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혼수가 있는데 이혼 안 하는 건 뭐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꾸 이혼이라는 걸 자꾸 도장 찍고 그게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혼이 아니에요. 예. 연락 안 하고 떨어지고 갈라서고 사이가 엄청 나쁘고 그게 이혼입니다, 이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이가 좋은데 이혼하면은 이혼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혼 있잖아요. 그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좀 와이프를 재산을 좀 뺏길 수 있잖아요, 와이프 재산까지. 그러면 이혼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그쵸. 위장 이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혼이게요, 이혼 아닐게요? 위장 이혼을 했는데 만약에 위장 이혼을 하고 나서도 바람피고 그럼 이혼으로 나오겠죠. 근데 위장 이혼을 했는데 사이가 좋으면 이혼이 아니죠. 쇼윈도 부부도 이혼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 쇼윈도 부부도 이혼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부부라면 그것도 이혼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이혼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지금 홍옥님의 질문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부부인데 어떤 사람은 왜 이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혼이 안 나올까요? 그 질문을 하면은 바람을 피니까 이혼이 나오는 거고 바람을 안 피고 진짜 애틋하면 이혼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왜 이혼으로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바람 피니깐 그런 거지. 그럼 또 아니라 그래요. "아이 바람 안 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쵸. 근데 사주 보면 나오는데 제가 바람 그리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야 사실은. 사실은 사주를 보면 객관적이고 사주를 안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이 모르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역으로 결혼도 똑같습니다. 역으로의 결혼도. 예를 들어서 이혼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주에 이혼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아이가 있으니까 계속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이가 더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이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합니다. 사이가 좋은데 바람피면 모르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외도라고는 나오는데 이혼이라고 안 나오는 거죠 또. 이혼을 안 하면.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자꾸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진짜 어디 뭐 법원에 뭐 동사무소 가서 그 혼인 신고를 하면 결혼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런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혼해서 이혼하면은 사주에도 이혼이라고 나와요.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일 뿐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 어떻게 사주에 나와요? 그럼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는 없었으니까 안 나오나요?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쵸? 그 상황이라는 거야. 대처하기 나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이 닥친 사람이 대처하기 나름인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상황의 문제인 거예요, 상황에.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선 이렇게 진짜 연락 없이 갈라진 형태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실제로
사이가 좋잖아요. 사주엔 이혼수가 나오는데 오히려 사이가 좋아. 사주상에서는 서로 사이가 나빠야 돼. 갈라지게 돼야 돼. 근데 현실에서 사이가 너무 좋으면 그냥 한 명이 사망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예, 사망으로 나와요. 이게 어디서 많이 그랬냐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나 진짜 옛날 막 고려시대 때 전쟁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요새는 전쟁도 잘 안 일어나고 죽지도 않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남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뭐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막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은 막 이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망으로서 많이 나오죠, 사망. 근데 현실에서는 이혼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냥. 사망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결국 사주대로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이혼하더라도 이동건은 되게 자주 보러 갈 거예요, 딸을. 딸을 보러 갈 거고 조연이도 뭐 조연이가 키운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냥 채팅방에서 교육생분들이 얘기 나눈 거 보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진짜 과거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거에 이동건이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애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죠. 조윤이나 이동건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이동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동건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 이동건이 뭐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자녀가 있었다든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추측을 하는 이유가 이동건 사주가요. 결혼을 이동건이 좀 늦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늦게 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잘. 그래서 쪼끔 의심은 해 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은 해볼 만한 사주인 것 같아요. 이동건이 과거에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든가 뭐 낙태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조윤이가 어떻게 알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조윤이 딸 사주는 외모는 좋아요. 예, 외모는 예쁩니다. 외모 괜찮은 사주예요. 연애도 잘하고 근데 연예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예인형 사주는 아니라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인데 외모 괜찮고 좀 공부도 하려고 하고 뭐 끼도 있고 그냥 다 섞여 있는 스타일입니다. 조연이 딸 사주는. 그렇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장동건 고소영 사주 풀었던 거를 한번 예전 동영상에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거 풀었을 때 거의 5년 전인데 팟캐스트에서 그 유튜브에 따로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들으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장동건이나 고소영 분명히 외도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밝혀졌잖아요, 그게. 근데 둘이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또 이전 방송에 제가 그것도 한 5년 전에 푼 거에서 슈랑 그 SES 슈랑 그 농구 선수 누구죠? 그 남편이랑 사이 무조건 나쁠 거라고 했잖아요. 엄청 나쁘고 이혼 가능성 매우 높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단 말이야. 아직 이혼은 안 하지 않았나요, 슈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란 말이야. 예. 슈가 이혼을 안 했다는 게.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켰잖아. 그 실제로 뭐 자녀가 그렇게 셋 있지 않나요, 슈가? 근데 쌍둥이도 있고 막 이런 가정주부가 아무리 연예인 출신이라도 이 도박을 했다는 거 자체가 그거잖아요. 저도 근데 그때 사주 봤을 때는 '아니 슈가 왜 사이가 이렇게 나쁠까? 되게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도박이었잖아요, 도박. 예. 도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깐 정확한 아주 명확하게 정확히 사유는 저도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되게 명백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왜냐면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사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쵸. 애기가 3 명이라 사이 나빠도 이혼하기 쉽지 않겠죠. 차세는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궁합이 딱 좋다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나 아니 꽤 돼요.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궁합이 딱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동건하고 조윤희를 왜 이혼수가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혼수가 진짜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이동건의 이상형이에요, 조윤희가 실제로. 예. 이동건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조윤희는 딱히 이상형이 없어요. 예. 조윤희 자체는. 그냥 뭐라 그럴까? 본인 자체가 이상형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만인의 연인이에요. 웬만한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이동건은 진짜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이동건이. 조윤희를. 은근히 웃기거든요, 조윤희가. 웃기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외모도 예쁘고 이래서 이동건은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막 단순히 철 없고 막 새침대기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 남자 쪽이 와이프 쪽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와이프가 남편 쪽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요. 그럼 두 사람이 만약 결혼 전 상담받았으면 결혼 추천하셨을까요? 예. 추천했을 거예요. 택일을 근데 솔직히 택일은 더 해야 돼요. 예. 그럼 둘 사이 외도 가능성 이런 건 거의 없네요. 없겠네요. 정말로 그 외도라는 게 정말로 뭐 이동건이 진짜 하룻밤 여자랑 하룻밤 실수로 잤다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뭐 사이가 나빠서 외도하고 이런 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 식의 그건 없어요. 진짜 막 우연히 이동건이 어떤 여자랑 뭐 진짜 하룻밤 딱 했다든가 아니면 하룻밤도 가지도 않았는데 조윤희가 빡쳐 가지고 뭐 그랬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진 않아요. 이동건은 금사빠 스타일인데 시간 지나면 사람 식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동건. 예. 되게 가정적이고 실제로 자녀들한테 잘해요.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근데 이동건이 조윤희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나요? 아니요. 관심이 왜 없어요. 그게 예 와인 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조윤희한테 왜 관심이 없어요? 뭘 보고 그런 거야. 뭐 그냥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보통 부부들도 한 3년 살면은 그냥 부부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슨 최수종처럼 지내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뭐 "조윤희한테 관심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반 그런 부부들은 다 이혼해야지. 그러면. 실제로 다 진짜 실제로 남편들은 뭐 집안에 강아지만큼의 관심도 못 받잖아요. 근데도 그냥 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지 막 하루 종일 막 쳐다보고 막 이런 건 더 비정상이라고요, 부부가. 그러니까 그래야만 사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데 자꾸 결혼 이후에도 자꾸 연출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미친 듯이 그래야지 사이가 좋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부부의 삶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게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니 왜 와이프한테 왜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이 "이동건이 열애설이 많이 났으니까 하하. 하하하 금사빠라 하신 거 아닐까요? 하하." 에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 판단을 너무 겉에만 보고 판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일반인들은 실제로 이동건이 일반인보다 연애를 더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은 훨씬 많이 하지 그렇게 따지면. 예. 열애설이 낫다고 일반인들도 그냥 만약에 막 뉴스에 나와 봐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 봐 연애한 거. 그럼 다 무슨 금사빠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의 모습 가지고 다 판단하려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조윤희가 예능에서 이동건이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고 이런 에피소드 말했는데 그냥 지내면 평범한 다툼으로 보일 텐데 이혼 소식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부들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근데 너무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기념일을 매우 잘 챙겨주는 남편이 정상이냐, 결혼기념일을 안 챙기는 남편이 비정상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이 결혼기념일을 안 챙겨주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면 결혼기념일을 챙겨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챙겨주는 감사함보다 안 챙겨줬을 때 서운함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차쌤께서는 이동건, 조윤희가 추천할 만한 결혼인데도 이혼을 한 거면 두 사람 이혼은 사주대로 안 간 거로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그 집 가족 사주들을 다 본다니까요. 가족 사주를 저는 안 봤잖아요, 이유를. 가족 사주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 사주에 있으면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았겠죠. 어머니가 무지하게 세다 뭐 이런 식의.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 실제 이동건 사주에서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버지 성격이 근데 정확하게는 아버지 사주를 봐야 돼. 아버지 성격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족 사주를 보지 않고 왜냐면 둘 사이의 문제는 일단 없다야. 근데 가족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하면 가족 사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주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이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둘만의 문제에서 이혼할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 뭐 시댁 때문에 이혼하고 친정 때문에 이혼하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궁합을 물어보실 때 연애적으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냥 "저 연애만 할 건데요."라고 궁합 물어보면은 그냥 가족 사주 안 보고도 그냥 뭐 어차피 연애만 할 거니까 그렇게 보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면은 그 집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는. 예. 일이 그래야지 진짜로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괜히 저는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혼하신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여태까지 수천 명을 했는데 예. 대면 상담만 수천 명을 했습니다. 만나서 한 거. 근데 그런 적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결혼할 때 집안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걸 너무 간과해. 너무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 여성 입장에서 이 남자가 진짜 별로예요. 그냥 애매해. 결혼할까 말까.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 집 부모님 만나면 결혼을 확신하는 여성분들 꽤 많습니다. 예. 부모님 만나고 결혼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결혼해야겠다.' 반대로 남자들도 여자만 만났을 땐 모르는데 여자 부모님 만나면은 '결혼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엄청나게 강력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아 이동건 동생이 이동건 동생이요? 어 누구 동생이요? 귤귤님? 저 듣긴 했는데 누구지? 이동건인지 조윤인지 헷갈려요. 동생이 호주에서 갱한테 습격받아 사망? 2008 년도에? 이동건 네 집안 얘기죠. 그럼 그 부모님 사주에 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예.
그러니까 내 자녀가 죽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사주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치만 저는 집안 문제도 집안 문제지만 어 이동건의 과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커플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커플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차생께서 결혼 추천한 커플이 이혼한 경우가 없었다면 차생께서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커플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나요? 유유. 애매하다라고 말한 적이 잘 없어요. 애매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 사주 안 갖고 오잖아요. 여기 사주 보는 데서 그 질문은 되게 핑크 그룹님 결혼 전 사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봐야 되는 얘기를 예. 당연히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할 거잖아. 할 거잖아. 문제가. 하지 말래도 다 해요, 문제가. 예. 하지 말래도 하고 나중에 반대로 이혼했다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잘못 살고 계시거나 사실은. 웬만하면은 제가 사주 봤을 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진짜로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원래 다 달라요. 그거를 너무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애할 때와 연애 그대로 결혼해도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봐 보세요. 연애 시작할 때 근데 연애 시작할 때 또 보는 것도 문제가 연애 시작할 때 보면은 어 대부분이 그냥 연애도 못 해요, 너무 또 그러면. 네. 연애하다가 결혼 생각이 들면 부모님 사주를 알아내야 하겠군요. 어려운데. 아니에요. 실제로 사주 교환하는 집안 되게 많아요. 사주 교환하는 집안 많습니다. 네. 아니 왜 말하기가 어려워. 상대방에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러다가 진짜 파혼도 많이 나요. 예. 사주 오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워하는 게 어려워하면 안 돼요. 예. 왜 어려워요 그게? 교회 다니거나 그러면 실제로 말하기 그럼 본인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안 맞으면 만나면 안 되죠. 혼전을 보통 보고 오지 않나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역술인들 다 사기꾼이라고. 예. 궁합 개판으로 봐요. 예 수가 없으면 상대방 수가 많은 사람이면 궁합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다 그러면서도 궁합 보고도 다 이혼하죠. 사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남친은 안 다녀도 부모님은 다니실 수 있잖아요. 유유. 그래도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네. 집에서 원한다고 해야죠. 아니면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원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남자가 알죠, 부모님 생일을. 그냥 남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예. 그냥 길거리 역술인들 지지한 뭐 이런 되게 허접하게 진짜 허접해요. 이게 창피하다니까. 같은 역술인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본다니까요. 솔직히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냥 좀 걸러야 되는 역술인들이 아주머니인데 꾀재재한 아주머니들은 좀 거르세요. 네. 꾀재재한 아주머니들 걸러요. 일단 겉에가 너무 꾀재재하고 너무
그러면은 좀 거르세요. 예. 잘 볼 일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본인 운이 얼마나 나쁘길래 깨지지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도 우리는 자꾸 깨제제한 사람이 뭔가 뭐 더 그런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깨제제한 사람. 깨제제한 사람 거르고 무슨 산에서 뭐 어쩌고 수행했다 뭐 이런 사람 다 거르세요. 그냥 사기꾼입니다. 예. 그리고 왜 깨제제한 사람을 거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진짜요. 이 사주는 정말로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맨날 술 먹고 저녁에 술 먹고 친구 만나서 놀고 자기 뭐 일 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잘 볼 리가 없다니까요 진짜. 하루에 20 시간씩 투자해야 돼요. 진짜 프로로 되려면 20 시간씩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나이가 꽤 많지만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이렇게 투자 안 하면은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남들 놀 거 다 놀고 술 먹을 거 술 먹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예. 핑크그룹님 사주 볼 때 생년월일 말고 태어난 시간 몰라도 대강 파악이 되나요? 저는 돼요. 근데 다른 역술인들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역술인들 어차피 생년월일 다 알아도 다 틀려 먹어 가지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물론 시가 정확히 아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래도 너무 역발상적인 걸로 나가지 않아요, 시가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막 좋은 사주인데 별로인 사주다 이렇게 잘못 그렇게 안 된다고요, 시가 틀려도. 그 가족 사주를 봐야 된다니까. 가족 사주 보면 안 틀려요. 유구님 저도 예전에 궁합 보고 결혼했는데 죽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합 보고 결혼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궁합 보고 뭐 해도 결국 자기 사주에 표현되어 있는 배우자 만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인간은 그 환경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류은영 님 헤어스타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뭐가 법칙이 있냐면 이제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저한테 상담 받아 보신 분들은 딱 아세요, 제가. 왜냐면 부부들끼리 이렇게 딱 부부 사주 보면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만났어요, 둘이?"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이제 만남에서의 이게 운명적인 만남인지 아니면은 무작위성에서 들어간 만남인지가 거기서 갈려져요. 운명적인 만남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주에 나와 있는 운명을 만나는 거는 직장 생활 하다가 아니면 우리 옆집 오빠 아니면은 나랑 같은 대학을 다녔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무작위성 만남, 소개팅, 미팅, 소개받아서 길거리 헌팅 뭐 이런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무작위성 그러니까 약간은 무작위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사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주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내 사주에서 좀 떨어지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겉에나 외모를 좀 덜 봐요, 운명적인 만남은. 예. 소개팅, 외모만 봐요, 외모만. 직업은 아주 막 의사 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겉에 스펙이 진짜 겉으로 눈에 대놓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단시간에 판단되는 게 집이 엄청 부자, 외모가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겼다, 엄청 좋은 직업.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냥 평범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시집끼리 육합이면 이혼 안 하나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유은영님. 예. 이혼 100번 합니다.
관계없어요. 이혼과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니까. 육합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육합이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예. 외국이었는데 외국에서의 소개팅은 운명이었을까 무작위성이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작위성이죠. 예. 첫생 궁합 볼 때 한쪽은 배우자와 사이가 좋고 또 다른 한쪽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결혼했을 때 태길로 부부가 사이가 좋은 년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혼해 가지고 이혼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살고 사이가 좋게 나온 사람은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요. 무작위성 만남이 사주에 안 나오는데 그 만남으로 결혼하는 건 위험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연희제이 님 안녕하세요. 네. 더 좋은 만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 근데 중요한 건 얘기했잖아요. 무작위성으로 만나려면은 본인이 엄청 이쁘든가 엄청 잘생기든가 집이 엄청 잘 살든가 의사, 검사, 판사라든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서울대를 나왔든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예예. 실제로 아시잖아요. 소개팅은 만약에 소개팅도 운명이라고 하면은 소개팅도 만약에 운명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개팅이 생각해 봐요. 성공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소개팅의 성공률은 3%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예. 3%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운명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 근데 이제 운명적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소 좀 쪼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운명적이라는 거는. 왜냐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계속 옆에 있어 주고 같이 있어 주고 이렇게 해서 정이 들어요 먼저. 그럼 그다음에 외모 안 보시잖아요. 그쵸? 이미 정든 상태에 외모 안 봐. 이미 그렇게 만났는데 집안도 안 봐요. 그쵸? 집안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팅만 나가면 뭐 다들 고개 뻣뻣해져 가지고 뭐 집은 있어요, 차는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엄청 그냥 겉으로 봐도 기가 죽을 정도로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럼 무작위성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사주에 나오는 배우자랑 안 사는 건데 만약에 사주에 나오는 배우자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사주에 나 있는 배우자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결국 이혼하고 사주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주에 나오는 배우자라는 건 없어요. 사주에 나와 있는 배우자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아 와이프가 성격이 강하겠다. 외모가 이쁘겠다. 능력이 괜찮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쁘겠다라고 나와요. 그럼 예쁜 여자가 우리나라에 뭐 한 100명 중에 20 명이라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중이라는 건데 그게 딱 '어떤 배우자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기에는 너무 카테고리가 크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사주에 나와 있는 배우자가 명확히 한 명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사주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주를 볼 줄 알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뭔가 어 예를 들어서 이동건 사주만 봐도요. 미인 만나거든요. 미인 만나고요. 어느 정도 주관이 강한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동건이 가정적이니까 가정적인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 가정적인 분위기를 겉으로는 내색하거나 풍기는 여자와 결혼하겠다예요. 연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풍기지 않는 여자와는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이동건은 여자가 너무 발랑 까진 여자랑은 결혼을 안 해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동건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 중에는 그래도 좀 날라리틱한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을 안 하고 그래도 조윤이랑 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이동건을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조윤이가 실제로 좀 과거에 연애도 좀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동건이 알아 가지고 삐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동건이 그렇게 해서 삐졌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더 많은 스토리가 필요해. 이 사람들 운명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남자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소개팅뿐인데 그래서 남자 만나기 힘든가 봐요. 하하하. 소개팅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집이 엄청 잘 살든 엄청 좋은 직업이든 엄청 이쁘고 잘생기든 이거 아니면 성공률이 원래가 낮아요. 아니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그냥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거의 연예인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요. 아니면은 그냥 같은 대학, 이거는 소개팅이라도 같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을 소개팅하는 거는 약간 반은 운명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명백히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운명적이냐 무작위성이냐는 좀 상황을 봐야 돼요. 같은 대학이라는 거는 왜 운명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무작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 반은 운명적, 반은 무작위성입니다. 사실은 같은 대학이라는 건 또. 근데 문제가 운명적이라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사실 남편이 별로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운명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작위성이 좋다, 운명적인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김도경님 말이 정확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테두리만 보이고 변수가 있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이 정확한 설명은 이겁니다. 예.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트샤베트님, 사주에는 어렴풋한 밑그림이 나오면 자신이 구체적인 그림을 만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대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사주를 알게 됨으로써 밑그림을 빨리 파악하는 것. 이 말이 맞는데, 민트샤베트님 말이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밑그림이 나오면 밑그림대로 안 그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밑그림대로 안 살아요. 밑그림을 제가 뭐 백날 설명을 해 줘도 밑그림대로 안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이게, 제가 만약 밑그림을 양을 그려요. 양을 이렇게 그려 줬어. 그럼 자기가 이렇게 덧칠하면서 자꾸 말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양을 그리면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양을 그린다고요. 아니 말을 그려 양을 그려 줬더니.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사주에 혼자 살거나 결혼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결혼 타이밍을 놓치는 거. 예. 이렇게 나와요. 사주에 혼자 살고 결혼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그거보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매력이 있고 예쁜데 나이 들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매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파악을 하는 거죠. 사주를 보고 이성이 좋아할 만한 사람, 아닌 사람. 성격이 너무 못됐어. 이러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 성격이 못되면. 외모가 어느 정도 돼도 성격이 너무 갭차반이면 결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그럼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이혼하더라도. 이혼은 하겠죠. 그래도 빨리 결혼해야 돼요. 왜냐면 나이 들면은 성격이 더 나빠지거든요. 아니면 남자들이 더 싫어하거나.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결국에는 부드러운 남자나 가정적인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성격 더러운 남자도 다 만나 놓고 결혼할 때는 그런 사람을 다 기피한다고요. 그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이제 남자들도 나이 먹어서 연애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반대로 되게 이상한 여자들 만나겠죠.
그럼 이혼 2번, 3번 하지 않나요? 이혼이 아니라 그다음에 나이 들면은 안 하죠, 남자들이. 실제로 결혼하고 이혼 막 이렇게 3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되게 좋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예. 그만큼 이성한테 매력적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만약에 결혼 3번 했다. 결혼을 3번 했다. 이혼 2번 하고. 근데 결혼을 3번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뭔가 어필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이혼수가 있는 사주인데 결혼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왜냐면 이혼수가 있는 사람인데도 나중에는 이혼하더라도 결혼해 볼 걸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그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근데 사주마다 있어요. 이혼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혼이라는 그거를 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명백하게 사주에 그런 심리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5번 결혼한 남자분이 있음. 그 여자들을 엄청 밝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은 실제로 본인이 여자를 밝혀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자들이 엄청 또 매력이 있나 보죠. 다른 역술인들이 "몇 살 전에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믿어도 되나? 아이씨 그냥 사기꾼이라니까. 다른 역술인은 그냥 사기꾼이야. 그런 말은 있지도 않고 사주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주인님 똑같은 질문을 사주에 혼자 살고 있는 결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맞아요. 결혼 3번 한 친구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멋져요. 하하. 예 맞아요. 더 멋진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혼하더라도 결혼하고 본다니 참사랑이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주에 나오나요? 사기꾼들이 많아서 정확히 받은 사람은 나오고요. 아닌 사람은 사기꾼들이죠, 다. 솔직히 제가 얘기했죠. 99%가 사기꾼이라고. 신 받으신 분들의 99%는 사기꾼입니다. 진짜 100명 중에 1명 맞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예. 근데 중요한 건 100명 중에 1명이 그게 또 이게 또 설명이 어렵죠. 예. 그걸 어떻게 찾아가? 그러면 결국엔 본인 사주가 좋고 운이 좋으면 좋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1명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를 보거나 어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본인의 운명의 일부 포함돼요, 일부.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가 이혼하게 돼 있잖아요. 이혼하게 돼 있으면은 사주 엉망으로 보는 데에서 궁합을 보러 다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혼하라 그래."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사주가 엉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운이 나쁜 사람들. 네 그때 뭔가 한쪽 운에 끌려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꾸 결혼을 해야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역술인들한테. 궁합 좋다는 역술인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강력해요, 그게. 결혼해야 돈 들어오는 그런 사주도 많나요? 결혼해야 돈이 들어와요. 결혼 안 하고 부자 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성분들은 그게 안 돼요, 여성분들은 안 돼요. 근데 결혼이 아니라 결국에는 연애예요, 연애. 제가 결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혼이 아니라 연애만 해도 돼요, 연애가 가능하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과 연애는 원래 불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자체가 뭐 70 대까지도 연애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마돈나 같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연애가 안 되는데 부자인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 그건 진짜 명확해요. 없어. 싱글이고 연애를 못 하는데 부자인 사람 없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예.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20대 때는 가능해, 20대 때는. 이유가 뭘까? 혼자 사주로서는 완성이 안 돼요, 혼자 사주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우리 신성한 종교인을 제외하고 연애 한 번 안 하고 발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싱글이나 연애를 못 해도 부모가 부자면 가능. 싱글이나 연애를 못 해도 부모가 부자면 가능? 근데 그러면 재산 방어를 못 할 거예요. 재산을 방어 능력도 떨어질 거예요. 박세리는 부자잖아요. 그 연애를 했겠죠, 한참 잘 나갔을 때. 한참 잘 나갔을 때는 연애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참 잘 나갈 때 연애를 해서 벌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박세리만큼. 예. 박세리만큼. 근데 우리들은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다 보통 사람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30대까지 제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잘 벌어봐야 뭐 그렇다고 그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걸 버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박세리 같은 경우는 드물잖아요. 박세리는 이미 30대 때 한 몇 번의 생을 살 만큼 번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죠. 그 이후에 연애를 안 해서 수입이 끊겨도. 근데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일반인은.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살 만큼 정도로 버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가장 약점이에요. 왜냐면 연애를 하지 않으면 발전을 못 해요, 사실은. 반대로 연애나 결혼해서 돈 잃는 거는 본인 운이 나쁠 때 연애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가 나빠서예요. 사주가 나빠서. 사주가 나빠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 사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연애하고 다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주가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주가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사주는 그냥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왜 저는 부자가 안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연애가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사주에 재물이 있게 돼 있어도 재물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다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 재물이 있네. 37,500 원을 버나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명확히.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거는 되게 불명확하다는 거,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에는 뭐 은양 5 개가 부자면 지금은 뭐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내 사주에 부자로 돼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담 오실 때 부부는 혼자 오셔야 됩니다. 같이 오면 안 돼요. 상처 입고 가면 저한테 제가 막 예. 전 진짜로 어 그걸 거르기가 어려워요. 예. 그걸 거르면 진짜 전 남친이랑 뭐 낙태하고 이런 얘기도 할 건데 예. 그거 얘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던지는 이유가 진짜로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면 본인의 자궁 건강을 얘기하기 위해선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할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히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를. "혹시 낙태 좀 몇 번 했나요?"라고 했는데 남편이 막 눈이 휘둥그레진다고요. 그게 사주에 명확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그 이유가. 제가 왜 아까 얘기했을 때 왜 이동건이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동건이 왜 예전에 여자랑 있었을 때 왜 낙태를 했을 가능성 그건 가정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이동건 조윤희 딸 사주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예. 형제를 잃었어 많이. 유산 낙태가 나와. 예. 그게 그게 나온다니까요 명확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동건 같은 이 상황을 추측하기 위함. 아니면은 진짜로 그분의 건강, 자궁 건강.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성분들 실제로 자궁 수술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거의 막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진짜로 자궁암 걸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사주 이거 얘기 안 하면. 자궁암 걸리면 얘기 또 나중에 와 가지고 "왜 사주를 봤는데 왜 내가 자궁암 걸린 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내가 자궁암 걸렸다."고 막 이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사비나님 그 부분은 남편 사주에도 나오세요. 남편 사주에도 자식을 잃는 게 나오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과 그분 그냥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유산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사비나님 그 지인분은 자녀가 이제 텀이 너무 길었어요. 한 나이 차이가 첫째, 둘째가 한 막 6-7 살인가?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게 유산이 되신 거였어요, 그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텀이 안 되잖아요. 보통 한 2 살, 1 살, 2 살이잖아요, 많이. 막 진짜 길어야 3 살인데 막 7 살, 뭐 8 살 이렇게 중간에 텀이 있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자연 유산이 되면은 사주 보고 '유산 낙태가 맞네. 근데 첫째, 둘째가 이렇게 텀이 길어?' 그러면은 '아 자연 유산이네.' 그럼 추측하는 게 자연 유산 됐다는 건 또 자궁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더. 그쵸. 그러니까 '아 자연 유산이니까 자궁이 안 좋으시겠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비밀 폭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알려드리고 싶어. 그렇게. 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암 걸려서 가면 어떡해 그걸. 예. 근데 실제로 그분도 자궁 되게 안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궁 수술했다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남편 있으니까 이거 막 말도 못하고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쏙 빼놓고 얘기하면은 뭐 아니면은 이동건, 조윤희 같이 이런 상황에서 둘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갔지 않았나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연애도 많이 했고 낙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거꾸로. 일반인이 또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고 낙태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둘 다 과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과거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뭐 "아니 어떡해요?" 또 젊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걸 연예인 사생활 아닌가요?" 뭐 사주 보고 푸는데 왜 사생활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좀 비밀 얘기잖아요. 비밀 얘기. 이런 거를 보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사주에 뭐 불이 많아서 자궁이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떠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뭘 떠보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누가 떠봐요 사실. 뭐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팍 얘기하는데 그냥.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로 그러니까 부부가 오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웬만하시면 진짜. 귤귤님 저희 엄마도 유산이 있을 거라 얘기하셨었는데 저 중학교 때 되게 안 좋으셔서 절제 수술을 하셨어요. 예 많이 나와요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건강을 제가 진짜 이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김주하나 박혜미 같은 여자 연예인들은 개인 능력은 너무 좋은데 결혼해서 오히려 자기 돈을 잃은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런 경우 본인 사주는 좋은데 배우자 모양이 나쁜가요? 아리까리해요. 네, 이거는 아리까리해요. 그 자녀 사주가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 배우자 사주보다. 자녀 사주가 더 강력해요. 자녀 사주가. 저도 이거 이 조윤희, 이동건 부부를 보고 자녀 사주를 보고 추측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둘이 과거에 대한 얘기로 다퉜겠다라든가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자녀 사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혼의 이유가 진짜 과거 때문이만이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조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혼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이동건이 아까 얘기하신 거에 이제 이동건이 조윤희한테 되게 다정하게 못했다라는 거면 만약에 그럼 이동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윤희의 과거의 남자를 알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원래 이동건 사주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봐. 남잔데 여자한테 진짜 잘하는 남자예요. 진짜 성격이. 그러면 와이프가 뭐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사람인데. 충분히 삐지거나 당연히 아니 그거는 서로 부부끼리도 되게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의 그런 것들은. 근데 확실하게 이동건이 둘이 연예인이니까 어떻게 뭐 전에 듣다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그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동건 자녀 사주 부모 사이가 나쁘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 사주에서 아빠가 안 좋게 나왔다든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엄청 좋게도 안 나와 문제가. 네. 자녀 사주에서 아빠가 또 이 정도 연예인이고 집안도 괜찮으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조윤희가 키우는 거예요 또 사주를 보니까. 인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조윤희가 딱 키우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여성분들 남성분들 둘 다 자신의 과거 얘기는 항상 와이프나 배우자한테 숨기는 걸로 예 합의 봅시다. 아무리 다정한 사람도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럼 똑같이 얘기했겠지. 만약에 조윤희가 그게 들켰어요. 조윤희는 뭐 스캔들이 크게 없었지만 그럼 조윤희는 "아니 너는 이전에 여자 연예인들이랑 스캔들 나고 걔 티아라의 누구야." 티아라 맞죠? "티아라의 걔랑도 뭐 사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서로 뭐 좋을 게 있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개인 사주에 결혼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진보라 님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예.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나와요. 연애가 곧 결혼이 곧 그거지 사실은. 결혼이 뭐예요? 난 진짜 이 사람들의 결혼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정말 신기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 부여. 예.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다고요. 그냥 가서 도장 찍는 게 결혼이지 동사무소 가서 그냥 도장만 찍으면 결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거는 법의 판례도 사실혼 관계면 결혼이라고 봐요. 이건 제 그게 아니에요. 제 개똥 철학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요. 실제 사람의 운명에서도 사실혼 관계면은 결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진짜 결혼은 제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 도장을 찍어도 남남처럼 지내면 결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몇 번 했냐 그럼 100번 채울 수도 있죠 사실은. 장난으로 제가 막 도장 찍고 막 제 맘대로 막 동사무소 매일 이혼하고 같이 가서 막 장난식으로 막 하면은 100 번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주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제가 했을 때 100 번이라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왜냐면 결혼을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진짜로 진짜의 결혼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만나서 동거하고 잠자리하고 이러면 결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애를 진하게 했으면은 결혼이에요 다. 동거면 당연히 결혼한 거고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은 이혼한 겁니다. 근데 다 숨기잖아. 다 숨기잖아요. 뿅님 안녕하세요. 예. 다 숨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담할 때 "이혼수가 있네요." 그러면 "아니 저 이혼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뭐 근데 동거는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숨기잖아. 얘기가 또 안 돼. 이 명백한 그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가 안 된다고요. 예. 그게. "결혼했었어야 됐는데."라고 했는데 결혼 안 한 거는 본인이 그냥 그 연애했다가 본인이 안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운명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 사주에 이혼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동거를 해야 돼요. 예. 빨리 동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동거를 한두 번 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좋아지고요.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도 적어져요 실제로.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아무나 자꾸 동거하라는 게 아니라 사주에 나온 사람만. 저 동거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 나온 분들만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다듬어지죠 실제로. 요한나 아르크 님은 이제 결혼을 하셨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결혼하시라고 하면은 더욱 능숙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하는 것도 많아지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아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져요 문제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거를 2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이.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세 번째 동거하다 헤어져서 세 번째 남자를 만나요. 그랬을 때 만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 여성분은 되게 능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남자분은 그 풋풋한 거를 경험을 못 해요. 처음에 이제 이 여성분이 너무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처음 동거라 더 풋풋하고 더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은 경험이 있는데 해 보고 싶은데 본인은 이 여자가 너무 능숙하니까 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함녀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또 아쉬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동거를 해본 사람은 동거를 해본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고요. 한 번 갔다 오신 분은 한 번 갔다 온 사람 만나면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라는 본인이 한 번 이혼했으면 이혼하신 분 만나면 더 잘 지내요 또 서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되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수가 있고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 사주인 경우 동거가 아닌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사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명백하게 꼭 겉으로만 봐도 딱 보여요. 성격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가 보이는데 극복 방법이 어딨어요. 그걸 고쳐야지.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 걸 고치면 되는데 그걸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 진짜로 이혼수가 있고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 사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겉으로 봐도 그냥 딱 그래 사람이. 그러면 그걸 고쳐야 돼. 겉으로 봐도 딱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따지면.
아 진보라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헤어스타일이 제일 낫나요? 예. 뭘 사 줘도 상대방이 감흥 없으면 맥이 빠지겠네요. 유하나 이렇게님 되게 강력한 맞는 말씀. 예. 이게 제일 가장 큰 거예요. 큰 약점. 예. 연애를 많이 한 여성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게. 연애를 많이 한 남자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애를 많이 한 여자의 약점인 경우가 더 커요. 예. 왜냐면 실제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연애를 더 많이 해요, 외모가 좋으면. 남자가 많이 하는 거겠지만 남자들은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관점이 좀 더 잠자리를 많이 했다라는 거지 더 많은 추억을 쌓았다라는 건 안 돼. 왜냐면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은 실제로 연애가 많이 안 돼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실제 추억을 많이 쌓으면서 연애가 가능해요, 그게. 횟수도 많아지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험들을 다 끝낸 여성들은 그게 좀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애가 재미없는 이유는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다 했는데 어떻게 재밌어요, 그게. 그건 진짜 현실적인 거지. 재밌으면 이상한 거야. 롯데월드를 한 10번 갔는데 재밌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나요? 롯데월드가 뭐 남이섬 한 15번 가 뭐 이래도 재밌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근데 되게 근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좀 미안한 감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원래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게 연희제이 님 말씀이 제일 맞는 말이지만 사람은요 작은 거에도 감사하려면 무조건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게 되게 없어야 돼요. 예. 진짜로 풍부한데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예. 그건 남자들은 진짜로 군대를 가서 많이 느끼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뭐가 없어 본 적이 없잖아요,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느끼기가 솔직히 더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진짜로 진짜 심해요.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 옮기잖아요. 진짜 초코파이 때문에 기독교 갔다 불교 갔다가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불교를 갔는데 그 이유가요. 왜 불교를 갔냐면 다리를 펴서 앉을 수 있어서예요. 오로지 이거 하나. 다리를 우리가 좌식에서 앉는데 다리를 무릎을 펴서 앉는 거 하나 때문에. 여자도 힘들 때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 때문 작은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자가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되게 사소한 거. 저는 아니 누가 종교를 고르는데 다리를 펴서 앉을 수 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를 고르지 않잖아요. 전 그냥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왜냐면 2 등병 1병 때는 다리를 못 펴고 앉아요. 이렇게 항상 양반 다리에 허리도 이렇게 세워서 팔도 이렇게 무릎에다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다리를 한번 펴고 앉고 싶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일에 한 번 불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도 그 기독교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종교의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의자에 이렇게 앉지만 불교는 바닥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닥에서 다리 펴고 앉게 한 번 해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자도 사소한 걸로 그럴 수 있죠. 아이 어떤 여성분이 초코파이 사 먹을 돈 없어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남자들도 그때 이후로는 없어. 아니 이게 왜냐면 남자들도 뭐 군대 제외하고는 뭐 초코파이 사 먹을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러지 않는데 오로지 남자들도 군대에서만 그런 거야, 군대에서만. 예. 누가 남자들도 뭐 아무리 없이 살아도 웬만큼 없이 살아도 초코파이 때문에 한 개 먹으려고 그런 사람 아니래. 풍부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개 먹으려고. 그러니까 Y님의 질문이 저번에 초년운이 안 좋으면 말년운도 안 좋다고 잠깐 말하셨는데
초년운이 안 좋아서 철이 든다거나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게 돼서 중년 말년운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Y님은 그냥 사주라는 운명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사주가 나쁘다라는 관점을 잘 모르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주가 나쁘면 겉으로 티가 나요, 사람이. 그냥 지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실제로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가 명백하게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라고요, 겉에. 겉에도 드러나요. 근데 Y님의 질문은 "겉에는 하나도 안 드러나고 사주만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겉에 사주가 나쁘면 겉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Y님의 질문은 자꾸 겉에 드러나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얘기해서 그래요. "안 드러날 거다. 사주가 나쁘니까 안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데 실제로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도 많고요. 외모가 너무나 사회생활 할 정도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성격적인 진짜 못된 경험, 못된 결함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를 자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그걸 알고 그걸 고치라는 뜻이에요. 예. 고치거나 아니면요. 아예 본인이 극복을 해내든가. 예. 아예 본인이 아예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외모라는 거는 실제로 외모가 타인한테 보여지는 면도 강한데요. 외모는 본인의 자신감을 만드는 게 더 강해요. 네. 근데 외모가 안 좋아도 자신감이 난 넘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기도 해요, 사는데. 예. 문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본인의 자신감 문제. 근데 제가 자꾸 외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눈이 달려 있는 순간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가 주는 압도적인 능력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현실적으로. 박근혜도 대통령인데 엄청 외모 관리를 했잖아요. 세상 우리나라 탑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탑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갖는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